네, 1월 7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장 대비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부터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고앤스탑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코스트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뭐 4%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네. 최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 13.5%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 네. 계속 가져갈까요? 좀 단기간에 오르긴 했지만 현대모비스 네. 또 우리 현대사랑스로 이름을 아, 바꿨잖아요. 사랑스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주식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올라가는 이유만 붙어준다면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소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세가 워낙에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면은 네. 아무래도 여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매각 자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1차 벤더로서 거의 시총도 매우 크고 실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친환경 섹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세를 좀 이어가서 이미 금방 목표가를 달성했는 1차 목표가는 달성됐지만 한번 다소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30만 원 전후까지는 일단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가가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가 매수하면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항상 오르기 전에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저의 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이번 주 사실 제가 리뷰는 안 하고 있지만 뭐 DY도 굉장히 신고까지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볼 섹터들이 많은데 그동안 가지 못했던 조선주, 철강, 자동차 또 반도체 여전히 시장은 이번 주에 다소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엉덩이 무겁게 한번 현대모비스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1차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2차 목표가는 혹시나 익절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30만 원 전후까지 우리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그러니까 긴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도 급등하게 되면 조금 쉬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확인하면서 30만 원 선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삼성전기 리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 21%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또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MLCC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예정이에요. 네. MLCC라는 게 어쨌든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의 역할을 하는 게 MLCC거든요. 굉장히 고가 라인이고 앞으로 이 삼성전기가 대형주로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항상 자주 말씀드린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뭐 반도체 후공정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탄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다소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가 눌림목에서 본다면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제가 지난번에 리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거 사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기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쉬어가고 급등했을 때 쉬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급등했을 때 딱 사면 이제 우리가 손실로 시작하니까 또 이런 우량주에서도 손절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라인 이 박스를 좀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전자, LG전자 여기를 1월 달에 뭐 크게 갈지 이거는 모르겠으나 2, 3, 4로 갈수록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많이 빠지면 매도 기회가 아니라 한번 저가 라인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충분히 시장 대비했을 때는 이번 주는 IT 주식이 좀 빠져서 같이 빠졌지만 충분히 앞으로 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불사조 대표님께서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남겨주셨어요. 오, 네. 메타버스 관련주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시총이 큰 종목으로서 오, 그래요? NC소프트를 오, 가져왔어요. 메타버스요? 게임주. 네. 제가 원래 사실 급등 메타버스 이쪽 게임 여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NC소프트가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오딘이라는 게임이 1위를 계속 기록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하지만 NC소프트는 반대로 글로벌 IP에 대한 1위, 그 IP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또 자회사 유니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NFT를 적용한 게임을 올해 신작을 출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되실 것 같고 주가가 어쨌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 이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게임 섹터도 단기 과대 낙폭인 상황인 종목들도 많은데 NC소프트는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런저런 탈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뒤로 한 채 어쨌든 탑10 안에 게임 순위에 1등도 물론 기록하고 있지만 4개의 게임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서 네. 게임 전문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도 NC소프트에 대해서 최근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 글로벌 출시가 좀 기대가 되고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다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리니지 W 해외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국내 쪽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에요. 대만 쪽하고. 그래서 NC소프트 올해는 좀 미운 오리에서 좀 100조로 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를 첫 번째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성장주가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휘청이다 보니까 이 NC소프트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기가 싫거든요. 이게 내려오고 있는 또 차트고 또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한가는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하염없이 계속 흘러내릴 종목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 하단 라인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격 60만 원에서 60만 6천 원 이 가격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이고 또 이런 종목이 보통은 계속 내려가려면은 1분기나 2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NC소프트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반등세를 한번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반등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60만 원에서 66만 6천 원 이 가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 가격은 거의 바닥권에 근접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저는 1차적으로 80만 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 부분에 잡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 떨어질 때 좀 같이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주 낙폭과대 종목안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NC소프트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8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너무 짧으면은 한 57만 원 정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5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키워드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컬러 강판이요? 네, 일단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반도체가 네. 우리가 올해 주도주는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쪽하고 그럼 1월 달에 지금 이번 주에 좀 견조했던 섹터가 어디냐 하면 철강, 정유, 화학,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가치주 섹터들이 이번 주에 견조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좀 어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체감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강판 관련주 중에 그러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 없을까 네. 해서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동국제강을 동국제강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에요.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한 거의 10년 정도 힘들다가 작년에 황제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뭐 동국제강, 또 현대제철, 뭐 세아베스틸, 뭐 세아제강, 그리고 다양한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강 생산량 같은 경우도 국내 3위 철강 회사로 볼 수가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부가 가치로 보이고 있는 컬러 강판에 대한 이런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탄소 저감에 대한 이런 실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동국제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근이라든지 뭐 건축 자재 이런 부분들이 주력 제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85만 톤에서 100만 톤 이상,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늘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성장하고 있는 한 해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에서도 공장이 좀 가동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난해 ESG 위원회에서도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해서 ESG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탄소 저감을 위한 실천을 올해도 이어가겠다. 그러면 어쨌든 2030년까지 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호주 한 8개 지역으로 거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제가 철강주 안에서도 이제 동국제강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어요. 현대제철도 있었는데 조금 더 작년에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꼭 동국제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중소형 철강주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소형 철강주 반등을 좀 이끌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좀 견조해야 되는데 그 종목 안에서 동국제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는요, 철강주 중에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동국제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좀 바닥을 약간 탈피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일단 우리가 월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한 달 만에 많이 올라서 그러네요. 황제주였어요. 근데 이 가격이 이 상승의 축에 대한 첫 번째 축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달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뻗어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 관련주 중에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을 보여지고, 주차트 보겠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라인을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윗단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1차트를 봐주시면은 조금 오른 부분들도 부담은 되겠지만 이 종목을 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좀 양봉까지 올리는 거 보니까 힘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주 중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뭐 18,000에서 18,250원 이 가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여기가 매물대죠. 이 가격 22,000원에서 3,000원 여기가 1차적으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 자체를 우리가 22,000, 3,000원 보면서 손절가를 좀 16,800원 여기를 깨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격을 이 가격으로 정해놓고 지금 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격에서 먼저 올랐던 게 지난달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먼저 올라줬고 지금 반도체 올해 주도주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지금 반도체주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국제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목표가 22,000원에서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16,8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사실 연초부터 미국 증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이 있고 좀 맞아요. 어제 그제 또 지금 심란한 상황이거든요. 네. 또 우리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코인 쪽이 좀 떨어지고 있고 항상 이런 걱정하세요. 코인이 먼저 떨어진다. 우리 주식보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1,200원 자꾸 도전을 하면서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미국이 조금 더 테이퍼링을 빠르게 진행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상을 좀 조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종목별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도 성장주 아니냐. 네. 성장주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장주가 주가가 좀 신통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섹터가 이번 주에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번 주 딱 한 번 오르고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종목별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딱 말씀드리면은 건설 또 우리 포탈에 대우건설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 네.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필두로 뭐 GS건설, 현대건설 그러면서 이제 정유화학 쪽에서는 뭐 금호석유라든지 중소형 정유화학주 최근에 LG화학도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는 또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 지주를 현대미포조선 필두로 주가가 좀 좋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철강까지 움직인다면 또 이제 안 움직인 쪽은 또 물류 관련주 해운 섹터도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들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점검해 보면 주가가 싼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미국에 대한 하락,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폭락. 근데 이번 주에 먼저 우리한테 힌트를 줬어요. 지수가 다소 빠지더라도 또 반등할 때는 IT 섹터가 먼저 또 반등을 해주고 오늘은 또 철강 섹터나 이런 정유화학 섹터가 급등을 한 건 아니에요. 롯데케미칼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매,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차 아직 반등 안 했거든요. 모비스는 올랐지만 그럼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폭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우리가 반등을 좀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주도주가 계속 바뀌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 저가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종목별로 지금 순환매 장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10개 종목들 구체적으로 고엔스탑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반도체 대장 2차전지 CMO가 이렇게 각각 1, 2, 3위 자리했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도 뜨거웠고 또 네. 대선을 앞두고 정책주도 10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파란불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살펴볼게요. 이건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고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쭉 고! 삼성전자 쭉 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한 번만 떨어지면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올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한번 대인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상승, 하이닉스 상승, 전기, LG전자에 대한 이런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냐면 작년 연간 매출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도체 쇼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을 올해는 작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4분기에 다소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비용 처리가 보통 4분기에 많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실적이 반대로 되고 있죠. 네. 우리 연초에 작년 어땠냐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오니까 그날 계속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공매도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다소 4분기는 아쉬웠지만 주가가 상승을 해줬어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눈치를 채고 삼성전자 올해 좀 실적 좋아지니까 올해는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또 파운더에 대한 투자,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 또 메모리가 겨울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 메모리 부분도 좀 호황이 힘입어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IT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7나노, 5나노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기업 없어요. 그러니까 격차를 확 따라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 줄여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전망은 올해 또 내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저가에 있는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다.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적이 앞으로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쭉 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차트를 살짝 좀 보고 말씀드려 보면 네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는 우리가 좀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 가는데 지금 어디서 섰냐 하면 원래 이 매물 돌파하면 이 가격은 원래 쉬는 자리예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요럴 때 올라갈 때 딱 사면 손실로 시작하니까 조정 나왔을 때 요 가격에서 좀 보신다면 그다음 파동 85,000원, 9만 원 라인을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LG화학 2위에 위치한 LG화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다소 올랐지만 그래도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참 우리가 여기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신규 매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네.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이 가격이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최소한 이 가격에서 또 손절을 하셨다면 굉장히 아쉬운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수급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반등을 예상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또 우리가 주식은 반대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정유화학 섹터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사업에 있어서 GS 칼텍스하고 LG 하우시스 동맹 맺고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 또 관련된 삼성 SDI도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LG화학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좀 추세를 그려가면서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은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뭐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급 쏠림 현상 뭐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데 가봐야 안다. 우리가 네. 너무 이렇게 막 최고 막 이런 종목들 역대급 이렇게 하면은 막상 우리가 상장되고 나서는 조금 가봐야 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오르지 않은 상장돼 있는 종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살펴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고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이런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한 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박장이 끝났다고 말씀을 심지어 드렸었어요. 네. 그때부터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할 것 없이 게임주 중에 많이 빠지는 종목들, 펄어비스까지. 근데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 많이 올랐었던 건 시총이 작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격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오딘이 어쨌든 4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NC소프트에 1위 내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음봉이 좀 나와서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저점 라인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매도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구간을 조금 자리 잡으면서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딘 이후에 이런 차기작이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에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이 게임 섹터는 전체적인 게임의 주도주를 이끌었던 종목이 또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네. 다만 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계속 게임 섹터는 올해도 주목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처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큰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저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저가 매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오딘이 어떻게 좀 치고 가는지 차기 신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뭐 막 여기까지 전고점 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큰 음봉이 터지면 우리가 전고점
치고 가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보다는 현재 과대낙폭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7위에 위치했죠. 오늘 6.91%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여기 롯데케미칼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재료가 나프타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하향 안정세를 좀 띠면서 화학주, 정유화학주 좀 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 롯데케미칼은 오늘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모습, 첫 번째 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또 안 올랐죠.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또 안 올라 오늘 올라가는. 좀 비교할 만한 종목으로 금호석유도 한번 같이 볼까요? 금호석유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대장주 지금 보시면 금호석유 오늘 많이 올랐죠. 여기는 이만큼이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이 참 문제인 게 배당 많이 주고 배당 이하로 빼거든요. 그래서 배당만 받고 팔고 또 더 떨어질 때 사고 뭐 이래야 되나. 심지어 배당주에서도 단타를 쳐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주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금호석유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라든지 관련된 정유화학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다시 롯데케미칼 차트 보시면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업체 투자 소식이 있어서 오늘 좀 오른 부분들도 있고 네. 저가 매력이 좀 있는 상황의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갈 수 있는 과대낙폭 구간이고 전통 화학 사업만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미래 성장 분야도 우리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 롯데케미칼도 우리가 한번 이 시총 대장주로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저가 매력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짧게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피크아웃 우려, 올해는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피크아웃 우려가 철강도 있고 여기도 네. 있고 근데 우리가 전통 가치 섹터가 참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지수가 오히려 빠질 때 올라갈 때가 이런 전통 가치 섹터, 이런 특히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던 저평가 종목들, 저평가 종목은 많이 빠질 때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